매일경제고요. 서울 올 입주 반토막 전세시장 불안불안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금리 급등세 부동산 거래 위축 금통위 금리 동결 됐죠 이번에 기사가 있고, 압구정 아파트 40평대도 50억 시대 재건축 공약이 불붙였다라는 세 가지 기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고 제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온 이 기사부터 보시죠. 서울에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났답니다. 반토막이. 그래서 전세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시죠. 이 기사가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참 좋아서 이거는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입주 물량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로 인해 공급 물량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못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줄면서 전세 수요자들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게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638가구 2만 세대가 채 안 됩니다. 그죠? 2만 세대가 채 안 되는 규모가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다. 부산보다 적어, 부산보다. 예? 부산이 올해 입주 물량이 27,000?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올해. 근데 서울은 2만 가구야, 2만 가구. 부산보다 적어, 지금. 인구는 서울이 부산의 3배인데, 입주 물량은 올해 서울이 부산보다 적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또 심각한 거는 요즘에 대부분 다 대단지를 좋아하죠. 그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 물량은 7869가구, 5개 단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9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 1000세대 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했는데 올해는 5개 단지밖에 없다. 1000세대 이상 되는 게 작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든토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이제 완전히 입에 착착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아파트 여전히 입주 물량보다 전세 수요가 더 많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많지 않으면 결국 전세 가격은 상승 곡선을 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전세 가격 안정에는 입주 물량이 진짜 특효약입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은 주위의 전세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관한 예로 말씀드린 게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였죠. 그죠? 동래구에. 지금 이제 입주장이 끝났죠. 2월 28일까지가 입주였는데, 여기에 지금 전세가 1000개 이상이 나와 있었거든요.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지금 다 소화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총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3850세대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 전세가 나온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1300세대 정도가 1300세대 정도가 자체의 전세 물량을 쏟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4억대예요. 4억대. 5억 넘은 전세가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완전 안정된 거. 그 옆에 있는 사직 롯데캐슬, 여기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죠, 그죠? 우리가 사직 롯데로 부르는 사직 롯데. 여기가 원래 전세가가 한 7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옆에 동네 레미안이 더 신축이고 더 대단지인데 여기서 4억짜리 전세가 나오니까 주변이 전부 다 전세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전세가 안정에는 특효약이 입주 물량이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2만 세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전세가가 지금 불안불안하다. 전세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어디에 서울 25개구 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전혀 없는 지역도 전년 대비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디가 없느냐면 올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혀 없는데 어딘가 하면은 중구, 마포구, 노원구,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에서는 아예 없다. 입주 물량. 그럼 이런 구들은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이제 얼마 남았죠, 그죠? 현 정부 임기는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 분양가 관리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 중 80% 정도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이 없는 만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양가 통제 탓에 공급이 막힌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종원 전문가님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막았었죠. 그죠? 억제했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물량 감소는 결국 전월세 가격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 요게 팩트입니다. 요걸 보시면 서울의 올해 대략적인 흐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같이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통위에서 이번 달에는 2월 달이죠, 그죠? 2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시켰다는 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계속 지금 한 두어 달 틈으로 0.5에서부터 기준금리를 지금 1.25까지 상당히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을 시켰어요. 너무 급하게 올렸다는 데 대한 뭐 부담이랄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죠. 기업들도 그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빌려서 그 사업들 영위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기업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전체가 위축됐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금리 상승은 위험하다. 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이번 달에는 6월 달에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좀 오래져도 뭐 또 올릴 수도 있고 또 동결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만 일단 올해 금리를 뭐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맥시멈 올려봤자 뭐 현재 1.25니까 1.5나 1.75 2%를 절대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압구정 아파트 40평대도 50억 시대 재건축 공약이 불붙었다는데 지금 TV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저 후보들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후보들의 공약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재건축을 막고 있는 규제들을 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약으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약들이 나오니까는 지금 압구정에선 강남에서 핵심 입지죠, 그죠? 강남 중에서도 A급 입지, 특A급 입지가 압구정인데 거기에는 40평대도 이제는 50억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요게 조그만 팩트 보고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대표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40평대가 처음으로 50억 원에 실거래됐다. 최근 60평대가 80억 원을 찍은 데 이어 이보다 작은 평수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금 강남에서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특히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서울의 아크로 리버파크 47억, 정확하게 46.6억이죠, 그죠? 46.6억 신고가 나왔다는 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를, 그것도 34평짜리를 46.6억을 주고 사는 사람은 정말 돈이 넘쳐나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뭐 아무 고민도 없이 아유 돈이 많으니까 이거 뭐 46억이나 47억이 뭔 상황에서 사놓자 이렇게 절대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정말 또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구매를 한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샀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더 이상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꼭 그 집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던지
이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이 집에 꼭 살아야겠어. 뭐 평생 로망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나는 앞으로 100% 떨어진다고 확신하면 전세를 살지 매수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 부분에서 이제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올 입주가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면,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4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그죠? 유동성, 공급 물량, 여기에는 유무량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유동성, 공급 물량,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정부정책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금 서울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은 이미 뭐 작년 재작년 풀어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 이제 금리를 좀 올렸다고 하지만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역대급으로 퍼져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몰라요. 기준금리가 뭐 4%, 5%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회수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올릴 수가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미 유동성은 엄청나게 퍼져 있고, 그리고 상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약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 40조? 40조? 50조 사이즈 그죠? 그것도 지금 올해는 이제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제일 많았죠. 여기에 이 토지 보상금들도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차고로 넘친다. 그런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공급 물량은 지금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은 올해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다. 세 번째, 가격 수준은, 현재의 가격 수준은 역대급으로 상승한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거죠. 크게 이 3가지 요소가 지금 서로 완전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급 유동성, 역대급 공급 감소, 역대급 상승한 가격, 이것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올해 말이 되면은 결과는 나타나겠지만은 다음 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또 방향을 찾아 나가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완전히 막 얼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다음 주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뭐 하락으로 가든지 뭐 상승으로 가든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아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구정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압구정 현대아파트 40평대도 50호시대, 요거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좀 보시자는 의미에서 가져온 기사거든요. 강남 재건축 시장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시작된 파동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주위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된 파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어디 퍼져나가겠습니까? 뭐 송파로, 강동으로, 서쪽으로는 뭐 동작으로, 강서로, 북쪽으로는 용산, 마포, 멀리는 은평구까지 쭉쭉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서울로 다 퍼져나가면 그 파동이 이제 인접해 있는 경기도 쪽으로 퍼져나가겠죠. 뭐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뭐 안양시. 그러다 그게 또 더 퍼져나가면은 이제는 뭐 인천, 수원, 저 밑에 있는 저 평택까지도 퍼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져온 기사인데,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이미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기 정부에서 강남 재건축을 완화하는 것이 가시화가 된다면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부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봅시다. 부산은 이렇게 서울이 상승을 해 나갈수록 갭이 서울의 가격과 부산의 가격에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산도 마찬가지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올해 내년 뭐 물량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7,000세대 뭐 25,000세대 정도 되는데 올해는 내년은 입주 물량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산과의 갭이 커져 나간다면은 부산도 곧 이어서 상승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가격 차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산이 왜 이렇게 싸?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 시기가 그 부산이 그냥 2년 동안 뭐 가격이 크게 안 오르고 그 보합이나 횡보를 한다면은 분명히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풀릴 겁니다. 그죠? 그 시점에 서울에서 볼 때, 서울은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부산은 안 올랐네. 너무 싸. 이 시점이 결국은 다시 부산이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뉴스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볼게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